네, 학교별 설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트 입시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실 관별의 입시 담당 선생님께 연락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우선 일단 입시 진행 일정, 올해 일정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관별로 일정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작 일정을 3월 또는 5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스타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원생들에게 모두 안내 문자 내지 이제 안내 이런 종이가 나가게 되고요. 신청서를 받아서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일단 대규모 모집을 하는 편입니다. 중간중간 부분에 사이사이에 지원하고자 한다면은 그냥 바로 상시 합류가 되는 거는 상담을 통해서 합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개별 첨상식이라 중도 합류가 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아이들 개개인별 자기소개서 완성도나 면접 진도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3월 달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3월 달에 들어온 학생들은 일단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결정이 서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율 동아리를 선정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의 활동을 자기주도 활동으로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9월 달, 10월 달에 시작했을 때 이러한 활동이 거의 없어서 결국 다시 학자다움으로 돌아서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 걸 생각하면 이때 시작했을 때 최소한 하나 정도의 활동을 확보해 놓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생활기록부를 미리 분석해서 어떤 점이 부족하니까 이런 점을 좀 채워보자 혹은 이런 점이 장점이니까 여기에 좀 더 투자해보자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진로 희망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가 좀 극단적으로 변화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들이 문의를 주실 때 제가 이제 여쭤보거든요. 1, 2학년 때 진로 희망사항이 뭐였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선뜻 대답 못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대체로 이제 몰라서 대답을 못하시기도 하고 말하기 민망해서 대답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 생활기록부를 와서 딱 펼쳐봤는데 그냥 1학년 때 꿈이 이제 유튜버, 대통령인 경우들이 매년 있거든요. 이제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꿈들이 3학년 때 이제 급속도로 정상화되면 이제 면접관들이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해당 꿈을 가지고 계속 자사고에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꿈을 좀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1년치 계획을 어느 정도는 수립을 해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할 학교를 이제 설정하는데 이 학교는 언제나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안 돼서 학교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유에서 변경될 수 있지만 우선은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해 봐야겠다. 그러면 방향성이 이 학교에 지원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게 되겠죠. 그래서 3월 달에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나면 중간고사를 봐야 합니다. 중간고사 기간 동안은 저희가 모든 것을 멈출 거예요. 내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신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5월 달부터 본격적인 개별 첨삭이 시작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별 첨삭을 할 때 제일 먼저 큰 줄기 그리고 자기의 주요 활동들을 정돈해서 나열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고요. 특히 여기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좀 주도적으로 어필할지를 결정을 해서 큰 에피소드와 큰 줄기들을 사실 좀 정해놓는 시기가 5월 달이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이 지나고 나서 6월 달이 되면 기말고사 대비를 또 한 달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또 멈추게 되고요. 7월 달이 되면 5월 달에 잡아놓았던 뼈대를 기반으로 성적을 집계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힙니다.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만 좀 고치면 되는 상황까지 와요. 그러면 방향성 집계까지가 완료가 돼서 활동을 3월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은 7월부터 면접을 좀 시행을 하는데 주로 공통질문에 대한 면접 질문과 그리고 공통질문이 없는 학교들이 라면 태도나 자세, 발성 같은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7월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는 방학이다 보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첨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8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지나고 나서부터 9월은 또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요때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또 입시가 잠깐 멈추게 됩니다. 2학기 내신을 하면서 입시를 하게 되었을 때 욕심내서 무리하게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2학기 때 내신이 이제 좀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은 항상 잘 챙겨야 되고요. 면접 질문이 점점점 심화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3월이나 5월 달에 시작한 친구들의 커리큘럼인데 만약에 7월이나 9월 달에 시작하게 되면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받은 면접 질문에서 어렵거나 수정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가 100% 완성되고 면접 질문으로 들어간다기보단 자기소개서에서 면접 질문으로의 피드백이 갔을 때 면접 질문을 들어보고 자기소개서가 다시 개선되는 형태의 순환형 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이때까지도 100% 완료되어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활동도 추가할 게 있다면 계속 활동을 추가하고 면접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죠. 11월이 되면 이제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글자 수를 최종적으로 맞추고 마지막 활동에서 추가할 내용들을 집계하는 데 주력하게 되고 이쯤 되면 이제 모의 면접이 거의 심층 모의 면접과 시간 제한 같은 것들을 두기 시작하죠. 과거 공통질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일일이 재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정돈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흐름들을 설명하는 데 좀 더 집중한다면 이쯤 오면 이제 시간 제한을 보기 시작합니다. 공통질문은 5분 동안 스피치 준비를 하고 5분 동안 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자 그러면 이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시간에 쫓기기 시작하죠. 실제 12월 달이 되면 최종 모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최종 모의 면접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서 면접하는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면접 방식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엄숙한 분위기 안에서 마지막 파이널 면접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트 자기소개서 부분에서는 저희는 자기소개서 학생들을 첫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면은 학생들을 강단에다 전부 다 모아놓고 나서 수업을 하는 형태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는 발문을 통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생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소개서가 자신의 생각으로 구성된 형태가 됐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할 수 있죠. 만약 선생님이 이런 걸 해보는 거가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적기 시작하면 결국 면접 때 가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첨삭을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인 골자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요 골자입니다. 근데 요 일정이나 과정은 관별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정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때 시간 맞춰서 같이 자기소개서 첨삭하자. 그러니까 전날까지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보내줘라고 약속을 해서 스케줄이 도는 형태가 돼요. 그럼 이건 장점은 미룰 수 있고 또 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충분히 미리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수행평가가 너무 많이 몰려있는 주간에는 자기소개서 첨삭을 다음 주에 한 번 하고 요때 좀 준비해서 내가 이때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조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소개 첨삭 방식은 저희는 발문식 자기소개서 첨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선문답이라고 흔히들 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머님들이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그냥 방향성을 제시해줘 버리면 안 되냐. 방향성을 미리 이렇게 그냥 제시해줘가지고 선생님이 하잔 대로 끌고 가버리면요. 어머님들 그럼 자기소개서에서 나오는 면접 질문 답변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면접 질문이 아니라서 그냥 어버버 하다가 마무리가 되고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왜 준비를 해야 되고 왜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라고 추천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냥 전부 다 준다기보단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준비해온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소개서가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배운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이런 것이 생각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말을 걸고 또 말을 하게끔 하고 소통 능력이 좀 중요해요. 자기소개서 할 때 소통 능력이 좀 내향적이라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학생들은 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많이 떠들게 되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장기간 이렇게 좀 지속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친구들은 결국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글로 선생님한테 저 이만큼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저희 지트의 자랑이죠. 지트 입시의 자랑인 면접 부분 같은 경우에 일단 면접 영상 피드백은 저희가 촬영을 해서 다 보내줍니다.
기본적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주고 이 보내준 메일 영상들을 스스로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제가 이제 너 이렇게 보여라고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동의를 잘 못해요. 제가 언제 이렇게 삐뚤어지게 앉았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영상 보면은 사실 자기가 어떻게 앉아있는지 내 표정이 어떻게 보이는지 같은 게 다 보이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매년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자기 영상 꼭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럼 이런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내 자세는 어떠한지, 내 발음은 어떻게 들리는지, 내 태도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질문지 같은 경우에 공통면접이 있는 경우에 공통면접 질문지를 저희가 좀 드려요. 이게 구버전, 옛날에 약간 딜레마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혹은 이제 답변하기 어려운 형태의 공통질문들이 포함된 연습할 수 있는 공통질문지와 함께 학교마다 이제 외고국제고 중에 공통질문이 있는 학교도 있고 김천고도 그렇고 이런 공통질문이 있고 상상고도 그렇죠.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질문지를 모의 면접할 때마다 공통질문을 이렇게 하나씩 수행을 할 거고 공통질문을 저희가 거의 20회차 정도씩 만들어 놓는데 요 모의 면접의 회차를 다 늦게 시작하면 못 채울 수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12월 달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줄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공통질문, 사회, 과학, 문화, 인종, 그리고 윤리적 문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어떤 현황, 통계 데이터의 오류, 여러 가지 갈등 해소나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공통질문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매번 가질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과학, 수리 면접 이런 것도 이렇게 주로 상상고등학교 그리고 김천고등학교, 외고 이렇게 세 개 학교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 윤리문항, 딜레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또 연습할 수 있게끔 기존에 쌓아놨던 것들을 또 주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면접이랑 자기소개서 첨삭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기반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인데 요 시간들은 조율을 해나가면서 맞춰 나가게 될 거고요. 세부적인 일정 같은 경우에 공개 일정은 관별로 상의할 수 있으나 저희 학원 쪽에 직접 미리 좀 연락을 주시거나 미리 상담 문의를 주시면 각 관에 있는 입시 담당자들이 이제 응대를 해 드릴 것입니다. 네, 실적이 실력이다. 제가 매년 하는 이야기죠. 저희 학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매년 이제 100명 넘게 계속 자사고, 외고, 국제고, 영재학교 등에 합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이죠. 작년 입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외대부고 합격생이 28명. 네,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사실 외고, 국제고 지원자 수가 상당히 좀 줄어든 반면에 실제로 다른 자사고들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특히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좀 많았고요. 이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합격자 수를 저희가 매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필요하신다면 네. 다시 찍자 여기는 다시 몇 분이야? 네, 실적이 실력이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저희가 이제 외대부고 실적이 28명, 네, 영재과학고 실적도 나왔고 다양한 학교들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진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면접, 자기소개서 첨삭,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신경 쓰고 소통하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저희의 실적이 곧 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합격한 학교들의 어떤 질적인 부분들의 측면을 좀 보시면 어마어마하시다는 걸 알게 되겠죠. 저희 매년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가 공개가 되고 또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이런 문의나 일정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저희 실적 보시고 언제나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각 관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이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지트 입시센터 소영민 과장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